국가와 사회가 다른 겁니까? 국가와 사회가 다르다기보다 세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세권이라는 것이 바뀌어요.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중심이 돼 있는 공기가 만들어주는 어떤 유대관계, 그것이 바로 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국가가 제일 중심의 시대고 그 모든 사람이 국가 앞에는 찍소리 못한다 하는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권이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변하는군요. 변해요.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은 하여튼 과목이라는 그 개념으로 하나 뭔가 정하는 거죠. 그 중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좀 국가 개념이나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아주 세권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 지난번에 그 주술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의 그 절약 신사 그런 좀 종교적인 것과 비슷한 것이 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세권이라는 것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윤리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같이 있다. 현재의 이 사회를 관통하는 뭐 컨센서스라든가, 그러니까 뭐 공통의 이 합의된 어떤 합의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또 계약론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른 거죠. 네, 전혀 달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일단은 종교 개혁으로부터 일단 그런 근대적인 도의주의라는 세계에서 아주 밝은 논리가 되지만 그 전에는 중세까지는 아주 좀 주술적인 세계고 어두운 세계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진리는 다 성경에 있고 우리는 뭐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 중세 시대와 비슷한 것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근대적인 그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더 종교적으로 신도지만 일단 그러한 미신이라든가 주술적인 세계라든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세계입니다. 늑대아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기억나십니까? 네. 아시죠? 이게 뭐 근데 일단 상상이 사람과 늑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된 건데 아니 나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좋은 예를 잡으셨어요. 이게 일본의 세권의 정체입니다. 뭐냐면은 일본은 모든 동물까지도 신이에요. 800만 신이라고 하는데 모든 애니미즘이죠. 모든 동물은 그 영이 있고 그런 전령과 같은 것이고 모든 세계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상호 중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부가 생선 많이 잡아서 먹으면 그 생선 주는 그런 그 자연에 대해서 뭔가를 보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뭐 고기를 놔준다든가 해가지고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800만 신이라는 일본의 종교관인데 그것이 세계관이 돼서 인간관계도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연하장이 아직도 아주 발발합니다. 연하장은 반드시 인연 맺은 사람한테는 보내야 되고 어떤 사람 빠뜨렸다. 그 사람한테 연하장 받았는데 나는 안 냈다 그러면은 사과를 해가지고 반드시 답장 써야 되게 돼 있고 뭐 그런 여름에 보내는 선물 오츠우겐이라는데 연말에 보내는 선물 오세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중요 관계, 상호 간의 어떤 중요 관계가 성립된다 하는 것이 다 시키다리라는 습성,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분일이 안 생기고 대연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입니다. 지난번 800만 신 얘기하셨지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봤던 뭐 월령 공주라든가 생가치로의 행방 일본 사람은요 아주 희한한 게 예를 들어 꽃이라든가 애완견은 당연히 말을 고를 수가 있지만 일본 사람은 꽃을 기우면서도 꽃에 말을 걸어요. 대화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자연 만물하고도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관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적인.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유교 사상이라든가 그 사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자연적으로 신도적인 세계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세련된 미개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발전되었는데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또 예전의 것들 그대로 갖는 그런 문화적 전통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종교 간에 있어서 일본 사람은 그렇게 신도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말하면 미교와 같은 시대, 셔머니즘이나 그런 시대와 같은 어떤 관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세련된 미개 사회다. 네, 뭐 약간 먹이는 진짜 표현이긴 한데 그죠? 그건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이 책이 이제 결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일본이 그 일으킨 전쟁에 관련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공폭 같은 경우 해전이는 안 하죠? 종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은 그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승전국의 논리로 이렇게 자기가 당했지만 원래는 일본은 당연히 다른 세계 국가와 같이 세계 공황이 일어날 때 식민지를 늘려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 뭐 그 다른 나라도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그 미국까지도 가려고 나름의 그런 논리가 있어요. 1940년에 원래 만주 사변을 일으킨 그 작전 참모로서 이시와라 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1940년에 나왔는데 그게 세계의 최종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론이죠. 세계 최종전론. 모든 세계는 각 지역마다 불역화가 된다. 유럽은 이렇게 하나가 돼가면서 결국은 전쟁을 하면서 히틀러가 중심이 돼서 불역화가 되고 아시아는 이렇게 전쟁 일으키면서 천황이 중심이 돼서 한 부록이 되고 그리고 남미하고 북미는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불역화가 되고 뭐 소련은 좀 중립적이지만 일단 소련은 스탈린을 중심으로 해서 불역화가 되고 이 네 부록이 서로 싸우고 하는데 결국은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 동양하고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서양하고 이 두 진영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고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이긴 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세계 평화가 영원히 온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에요. 동양은 완도의 사상을 가진 천황이고 미국은 패도의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이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책을 1940년에 써가지고 1941년에 진주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믿었었고 일본 사람들도 그때 당시 믿고 있었던 게 그거였다 이거죠.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승자의 논리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근데 일본이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만들긴 했죠. 그죠? 그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그 당시 일본이 그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나요? 절대로 무모한 결정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 일본이 돼버려요. 왜냐면 일본 민족 종교니까 하나의 민족 종교예요. 그거는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화를 가지고 이 세계관을 나타내. 일본을 앞세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모토오리 노리나가 국학을 만들었을 때도 뭐 이성적인 사람은 반박을 했어요. 어떤 그냥 그 일본의 민족 그 한 국가의 민족 사상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 앞에 보편적인 사상을 할 수 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호평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일본의 천황의 운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왜 모르고 있냐? 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신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제 진리를 나타내는 신화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게 실제로 이것이 일본의 중심
한문이 된 거예요, 그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아니,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반박 못하게 된 거죠.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국수주의적인 사상이나 그런 주장이라는 것은 그걸 반대하면은 반일 너무 쉽지. 예. 공격이. 예. 너 그럼 우리나라 싫어해? 여기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예. 제일 쉬운 거예요. 예, 그런 거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너무 그것이 반대하게 그 사상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패전의 순간에는 펑 터진 건데 아니, 지금도 일본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다시 그거를 부활하려는 거는 있죠. 왜냐면은 그런 예. 의도들. 대일본 제국이라는 그 단시가 바로 일본적인 모든 것이 근전적으로 이렇게 성건된 때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가장 일본이 좀 이렇게 융성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저는요 사실은 그 히로시마 가면은 평화공원이라고 합니다. 평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전쟁에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다 이렇게 일일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저는 뭐 10번 이상 가봤습니다. 히로시마에. 나가사키도 한 10번 이상 갔어요. 아, 거기에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아니요, 그 한국 분들 제가 한국에 살게 되고 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한국 분들 모시고 갔어요. 거의 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분들이 거기서 많이 희생됐다는 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오늘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원폭이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 600m 상공에서 터져요. 왜냐면 땅에서 터지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터진 순간에 바로 32만 명이 살고 있던 히로시마에 7만 5천 명이 제토미로 변해요. 순간에. 땅의 온도가 3,000도.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반 정도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속이, 그러니까 그 바람의 속도가 440m, 즉 초속 440m라는 건요. 여기 있던 것이 1초 후에 440m 저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속 때문에 다 쓸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맨 밑에 있었던 그 바로 건물만 남아요. 이 히로시마 돔이라고 하는데 이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기가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고기가 빼고 확 번지니까. 그렇죠. 태풍의 눈처럼. 그렇죠. 거기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그 사람은 그 순식간에 제토미로 변해요. 7만 5천 명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자국만 남기고 그리고 뭐 그 열선이 바로 그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사람 그림자만 어떤 벽에 남고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데 그해 말까지 15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스즈의 동생 스미는 네. 팔에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위협이 원폭의 위협이라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열선, 그러니까 온도죠. 그걸 녹아버리는. 두 번째가 폭풍, 바람. 마지막 세 번째가 반사선. 반사선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는 뭐 머리카락 다 빠지고 하여튼 뱃내장 같이 되고 그리고 굿도하고 두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점점 백혈병 그 다음에 뭐 갑상선 암으로부터 위암, 장암, 간암 다 깊숙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거치면서 다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세 가지가 계속 자연계에 남잖아요. 그 반사능이라는 것은 계속 비도 오고 뭐 증발하고 계속 이렇게 6개월 동안 사람을 많이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한국 분들이 2만 명이 그 자리에 돌아가시는데 히로시마는 그래도 일본의 그 임시 수도와 같은 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그 한국의 남쪽 분들이 뭐 한국에서 그때 당시 210만 명이 일본에 교포로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그 합천군에서 많은 분들이 히로시마에 계셨어요. 합천. 예, 합천군에서 한 90% 정도가 그 히로시마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인력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침에 8시 15분이니까 아침에 이제 돈 벌어 가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기에서 터져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의 완족이신 그 고종 황제의 손자이신 이유 왕자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에 그
준명인가 그런 그 계급으로 계셨는데 말 타다가 이렇게 피폭을 해가지고 강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강에서 이렇게 건져지는데 하루 있다가 다음날에 돌아가시게 돼요. 거기에 한국인 기생자 위령비가 그 이우 원자님을 건진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 전후에. 근데 그것이 70년쯤에 일본의 조선령하고 민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들이라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999년도가 돼서 비로소 그것이 옮겨집니다. 한국 유령대비가 일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교포들이 민단하고 그 조선령하고 힘을 합쳐서 세운 것이고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보시면 그냥 그 거북이 등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런 그 위령인데 거기에 26,000명의 명단이 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본이 전쟁의 비극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모형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피해가 있었냐, 이렇게 피부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달려요. 여기에 그 녹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귀신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모형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너무 잔인하니까 그건 없앴는데 그래도 뭐 타다가 이렇게 된 그 도시락통이라든가 뭐 하나로 붙여버린 그 유리병이라든가 완전히 그 현태가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런. 그러니까 뭐 아프니까 이제 다니셨겠지 그분들. 네,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강으로 가요. 왜 물물 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물물 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평화공원 중심에는 그런 분수대가 있습니다. 물이 아주 많이 해난 이유가 그분들이 물을 잡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편안히 주무십시오. 잠드십시오. 과오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분들이 그것을 볼 때 당연히 일본이 그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과오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그 전시를 다 본 사람들이 미국이 결국은 원폭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됐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원폭을 떨어뜨린 과오만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일본이 먼저 평화를 깨놓고 결국은 일본이 깬 평화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건데, 당하게 된 건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많은 그 학생들이 거기서 수학여행 갑니다. 그래서 평화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가는데 문제가 그렇게 전시된 그것만 보면은 결국은 히로시마에서는 일본이 피해국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책을 보고 이른바 어떤 사람들이 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런 의미도 사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못 하는 거예요. 거기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가 일본이 아까도 말했지만 1875년부터 시작한 그러한 침략의 행위가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해야 다시 과오는 반복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과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보장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 배웠다가는 다시 일본이 그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책을 보고 이 책에서 그냥 그렇게 가장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스즈는 미군 폭격을 맞아서 손을 다친 거고 소이탄을 다친 거고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된 거니까 이거 미국 놈이 잘못됐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히로시마는 그렇지만 아주 제가 좀 위안을 받는 것은 나가사키에는 그 전에 이야기가 다 있어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원폭의 피해를 다 알려준 다음에 마지막 연표가 나오는데 연대표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국에 대한 침략이라든가 그거 다 나와요. 뭐 한국어 학습의 페이지라든가 징용 찬시개명부터 39년 찬시개명 41년 뭐 한국어 학습 페이지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국민 전동원법에 의한 징용 뭐 이런 거 간제 징용 뭐 이런 거 나오고 끝나니까 그나마 나가사키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사키는 원래가 천주교
그 메카였던 거기가 본거지였던 것이고 동해안 제1의 선당 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건 우연하게 원래는 그 고쿠라에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나가사키 떨어진 건데 그나마 나가사키 분들은 그러한 천주교라는 어떤 종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실제로 거기서 기생된 분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이 일본 때문에 일본이 잘못해가지고 원폭을 맞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일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가사키에서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가사키 위안이 되는데 그 어디까지나 중심은 역시 그 죽은 사람의 숫자로 생각해도 히로시마가 되니까 히로시마가 더 크니까. 그렇죠. 히로시마 평화공원.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한국 사람을 싫어하겠네. 일본 구파들은. 왜 그러냐면 그냥 피해자가 딱 되면 딱 일본 사람이 나가는 히로시마에 일본 사람만 죽으면 아싸하게 딱 피해자잖아. 근데 거기에 한국인이 있는 거야. 얘는 여기 왜 있어? 설명을 해야 되잖아. 다 히로시마에 모두 다 일본 사람이라면은 여기 한국 사람이 2만 명이나 왜 왔냐라고 하면 그 일본이 가졌던 침략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 2만 명이 온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침묵하죠.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그런 거기 갔다 오면은 그 사진 올리고 여기 2만 6천 명 돌아가시고 또 잠들고 계시다고 이렇게 쓰면은 그 거짓말이다 하는 그 댓글 나오기도 하고. 진짜. 거기서 실제로 그런 우익적인 분들이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익은 너무 싫겠어요. 파들 중에 이제 극우들은 그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거든 자기가 설명. 그렇지만 자 만약에 일본이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CG가 아까 말씀하신 아마테라스가 이제 다시 세계를 하려고 하면 일본이 다시 무장도 하고 뭐 전쟁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네. 바로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세계 인류 사상 첫 번째 핵 공격을 받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쵸. 마지막 핵 공격 받은 나라도 일본이에요. 두 분 받았으니까. 네. 그런 나라니까 일본은 완전히 평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바람이 많고 그치. 그런 높은 평화 사상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나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분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일본의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한국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의 평화를 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한국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데를 다니게 되니까 결국은 일본이 평화를 깬 나라다 하는 것도 알게 됐지만 다시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있었을 때는 상상도 안 했어요. 일본이 뭐 맨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있어도 일본이 바로 그런 전쟁 나라 일으키는 나라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대표님이 이제 아까 우리 세겜도 얘기하고 화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화목을 확대하면 왜 자기 세겜만 해? 세계도 화목해야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끼리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끼리는 통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절대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외국에 나가면 절대로 사죄하면 안 된다. 일본 나라에서는 스미마센 고멘나사 해가지고 사죄로 자꾸 입에 달고 사지만 외국에 가면 절대 안 돼. 왜냐? 외국 사람들은 사죄하는 순간 네가 나쁘다 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당할 것이다. 이런 일본과 다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켄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일본 안에서만 통하는 세계고 거기서는 전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친절하게 배려하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속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본을 좋아하는 거는 일본이 가진 그런 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들 세상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과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 중국도 그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부조화를 일본 분들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그 신도의
그 사상을 통해서 일본이야말로 신국이고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끼리는 서로 잘 지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아주 무섭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분들은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기독교면 기독교 정말 그 진수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불교 시대 때는 그 미교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하고 불교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교 조선 시대가 시작할 때는 뭐 불교를 완전 부정하고 그리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하늘의 도리라는 것이 바로 서는데 이거는 애매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다 신도다. 유교도 뭐 신도의 가르침을 그쪽에서 그 심지어는요 기독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국학에서는 모토리 노리나가의 다음에 그 제자와 같은 히라타 아츠다네라고 있는데 그 히라타 아츠다네는 기독교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이것이 일본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화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돼서 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거다. 아담 해와 뭐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은 일본에도 일본 신화에 이사나기라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 이름이 전달돼서 아담 해와로 방언이다. 사투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일본에는 기독교 이상의 사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이제 그 비슷한 게 이제 환단국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환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우리 조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종교가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종교적인 개념 자체가 아주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어쩌면 일본이 다시 그런 공국주의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제가 드라마에 본 우리 일본은 그렇지 않던데. 물론 뭐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 그놈의 그 신도 그게 뭔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유형들의 결정체일 텐데 그게 결정체라기보다 밑바탕에 있는 까는 거죠. 깔리는 거지만 뭐 신도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쁜 악한 사상이라기보다 고든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좀 이해한 종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변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마에서 동전 돈 내는 거 보고 어떻게 21세기에 저러고 있나 딱 하던데 일본 중국 애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중국 애들은 뭐 이게 대부분 돈이 돼서 결제되고만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새끼나고 관련이 그렇겠죠. 예. 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뭐 하면 야 튀냐? 벌출 행동을 못. 벌출을 행동 못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취소 써서 또 죽여야지. 픽션 세계에서. 픽션 세계에서. 저희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